네, 인카금융 서비스 먼저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짱구 짤인데 잘 보셨나요? 이게 올해 좀 유행했던 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진짜 잘하고 있거든? 이라고 좀 약간 억울한 표정으로 말하는 게 요새 유행했던 밈이라고 하는데 네, 인카금융 서비스 이번에 좀 커버를 해보면서 이 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인카금융 서비스는 진짜 잘 해나가고 있는데 좀 억울하게도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오해하고 있을 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카금융 서비스의 성장 내러티브는 국내 이제 최대 독립주의로서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험 판매 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은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장점 때문에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도 좋은 설계사가 자발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내러티브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설계사가 자발적으로 모이면은 보험시장에서 더 높은 비중의 매출이 이제 인카금 서비스 채널을 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한테 더 이제 수수료 협상이 있어가지고 협상력이 더 강해지고 더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내러티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수료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전속주에 대비해서 더 투명한 인센티브 구조를 운영함으로써 설계사가 더 열심히 좀 일할 요인이 크고 있는 설계사들의 자발적인 인카금 서비스 선택 경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일시적 충격으로 성장 경로에서 이탈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원래 성장 추세로 돌아가는 내재적 힘을 가진 기업에 투자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지속성이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이런 선순환 구조의 지속이 인카금 서비스가 가진 회복 탄력성의 근거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LTO에서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가운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인카금 서비스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로 너무 줄이면서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다소 비중을 줄이더라도 이런 기업과 끝까지 동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간의 뉴스들 참고해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업데이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BMA입니다. 기존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협상력이 선순환된다라는 거고 보험 판매 전문회사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은 이제 앞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고, 그 다음에 보험 판매 전문회사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 기존 투자 아이디어에서 설명했던 대로 G를 이제 단순 보험 모집 업체가 아니라 금융중개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되게 되면은 GA는 이제 사업비 수수료에 대한 협상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게 되고, 그다음에 판매 과정에 대한 책임 및 규제를 부담하게 됩니다. 동시에 보험뿐만 아니라 이제 여타 금융상품, 여신이나 펀드 같은 것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사실상 종합금융회사에 준하는 업무 범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카금융 서비스는 착실히 이제 그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보게 되면은 이제 보험 판매 전문회사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이 BM이 업데이트 될 수 있었는데 관련한 새로운 소식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이제 보험 판매 전문회사 법제화는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새로 좀 구체화된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카금융 서비스는 종합금융기업으로서의 이제 체질 개선에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투자자문사, 대출중개법인 같은 이제 회사들을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저축은행 같이 이제 금융사 인수검토 뉴스가 나와가지고 금융 영역으로 확장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거는 보험 판매 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면은 곧바로 보험 대출 투자 같은 거를 아우르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성장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기존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신기업 판매를 강화하면서 GA 채널의 수익성도 긍정적 흐름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인카금 서비스가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카금 서비스가 실제로도 높은 매출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 이연되었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외형과 수익이 고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업데이트를 보면은 성장 추세는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 3분기 누적 매출은 이제 7,400억 정도인데, 이거는 2연 매출을 감안하게 되면은 굉장히 견조한 성장을 했다라는 거를 증명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 수도 이제 2만 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지 최초 기록을 세웠고, 이제 당초 투자 아이디어대로 설계사가 빠르게 늘어나서 업계 최대 규모를 확고히 했고, 특히 이제 대형 GA로 설계사 쏠림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우수한 설계사 합류가 계속될 전망이다라는 걸 시사한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설계사 1인당 생산성도 확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험산업에 대한 저성장 우려 속에서도 인카금 서비스는 GA 채널 확대와 신상품 수요에 힘입어가지고 두 자릿수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률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보다 안정지향적인 설계사들이 전속 GA에 남는 반면, 보다 공격적이고 더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설계사들이 독립 GA를 찾아오기 때문에 설계사 구성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개선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실제 지표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계약부채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연되었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제 회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매출이 얼마나 되어야 될지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회계식을 추정할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과거 이제 24년 3분기까지 유지되었던 매출을 추정해보면은 이런 추정치를 얻을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적된 계약부채는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이제 수익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매출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만 보면은 수익성 증가폭이 다소 완만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2연 인식된 매출도 언젠가는 인식되기 때문에 성장 기울기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3분기에 2,651억 원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제 실적 발표는 2,007억 원이었는데, 과거 기준으로 이제 기준을 동일하게 유지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제 추정하건대 이제 2,434억 원 정도 되고,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2,708억 원이었는데 이제 3,205억 원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시점만 보면은 이제 수익성 증가 폭이 다소 완만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2연 인식된 매출도 언젠가 인식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예전과 같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어든 가운데서도 이제 퍼센트는 똑같이 이제 증가해 나가고 있다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해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기존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모방할 수 없는 전속지들이 모방할 수 없는 이제 독립지라는 점,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갖춘 선도 기업이라는 점들은 이제 어떤 GA들도 이제 모방할 수 없는 업무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전환 비용,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투자 아이디어로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 경제적 해자의 근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업데이트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설계사 수 2만 명 돌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2만 명 돌파 때문에 규모의 경제도 도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그런 선도 기업으로서 독립지이다 라는 게 이제
기존 투자 아이디어를 강화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환 비용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인카금 서비스가 2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들이 판매해주는 보험상품 매출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포기한다고 하면은 그 매출을 다른 이제 GA로부터 메꿀 수가 없고 경쟁 보험사가 그 포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GA로 보험 매출 채널을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명 돌파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상력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3분기에 이제 2분기에 보면은 이제 GPM이 19.22였는데 이 이제 좀 급속도로 늘어났던 점을 좀 제외하고 나면은 18.12에서 18.22, 18.47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해 나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통제력도 탄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수료 협상에 있어가지고 이제 원수 보험사하고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런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률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4분기 6.82에서 1분기 6.81, 그 다음에 2분기 7.26, 3분기 7.84로 회복되고 있는데, 이는 매출 이연에도 불구하고 인카금 서비스가 여전히 높은 수수료 협상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매출 대비 사업비 지출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걸 시사한다라고 보였습니다. 자본 배치 측면에서는 기존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자본 배치를 이제 잘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당 측면에서도 이제 주주들이 요구하는 말을 잘 수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거는 메리츠 금융그룹으로부터 이제 17% 정도에 달하는 이자율로 좀 차입을 한 것이 좀 무리가 아니었나? 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에 상회하는 그런 이제 ROE로 그렇게 이제 빌린 것 자체는 이제 비효율적인 자본 배치는 아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자율이 비싼 거는 좀 지적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에는 이 차입금을 모두 갚았고, 그 다음에 6% 정도의 이자율로 단기 차입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0.17에서 이제 0.06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개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차입을 할 수 있는 이율이 아무래도 보통 이제 5% 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주들은 더 이상 배당을 요구하지 말고 이 대출을 먼저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카금 서비스라는 회사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성장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 이제 갈 길이 먼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조달한 자금을 인공지능 플랫폼 투자, 그 다음에 자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는 미래 성장성을 위해서 필요한 투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자율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바람직한 자본 배치가 이뤄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주주들이 더 이상 회사의 현금을 배당 같은 무의미한 용처에 사용하게 종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6% 정도라고 하면 합리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개인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이자율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이다 라는 것은 바뀌지 않고,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5천억 원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서 5,000명의 설계사에게 보상을 지급했는데, 성과가 좋은 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호예수기간을 정하고 단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제 성과가 좋은 설계사들이 보다 주주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더 열심히 일할 요인을 제공하는 훌륭한 자본 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주주에게도 이득이 되고 설계사에게도 유익한
좋은 사용처에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동료 주주들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차분히 인내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한 7월 정도에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좀 지지부진한 주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실적 발표 또는 3분기 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매출은 24년 4분기 이후에 QoQ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계약 부채 규모로부터 추정되는 실제 매출을 생각해보면은 성장세가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유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 바로 꾸준한 설계사 수 성장세이고, 시장에서 유일한 레퍼런스로 볼 수 있는 A+S이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의 지분 투자 뉴스에 급등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행동주의 펀드, 특히 온라인의 전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시간을 정하고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점, 다른 경쟁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놓고 엄연히 밸류에이션이 다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는 점, 전문성도 없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간섭한다는 점, 심지어 버피님조차도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지 않는 기업에는 스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아놀드 파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놀드 파머가 골프팀 코치라면은 스윙폼에 대해서 내가 직접 이제 조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경영권만 지면은 짠하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지 않는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오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A+S는 시총이 2,811억 원, 그 다음에 인카그램 서비스는 시총이 6,828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총은 3.7배, 매출은 1.5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3배, 순이익은 1.47배 정도입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인카그램 서비스가 고평가라고 주장하겠지만 이는 규모 경쟁에서 오는 협상력의 차이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인카그램 서비스의 TTM OPM은 9.49%로 10%에 근접하고 있는 반면 A+S는 4.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산업 내 구조적 차이에 기인하고, 행동주의 펀드가 아무리 경영 개선하더라도 브랜드 가치나 선도적 지위, 수수료 협상에 있어서 협상력을 역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손을 대면 될수록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인카그램 서비스로서는 A+S의 주가가 올라가면 비교 대상 기업의 멀티플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A+S의 경우 24년 3분기에 대규모 순이익 적자를 시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순이익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POI 기준으로 양사를 비교해 본다면은 인카그램 서비스는 이제 POR이 7.65, 그다음에 A+S는 6.71 정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낮은 수준이고, 인카그램 서비스의 규모의 경제, 협상력, 그리고 보험사 외출에서 차지하는 비용, 그다음에 계약 부채로 인해 과소인식되고 있는 상황 같은 거를 감안하게 되면은 결코 고평가가 아닌 주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발표를 마쳐보고 1분 정도 쉬었다가 올 테니까 그동안 이제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에 답변해보고, 그 다음에 LTO 커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